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네이버 금융이 남아있는 솔루션 네이버 금융과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2022년 10월 28일 기준 17,200원에 마감을 했고, 시총은 8,600억인, 주식수는 5천만 주인, 외국인이 10%를 가지고 있는 배당은 없고, 동일업종 PR이 12배인데 얘들은 한 20배 초반대가 나오고 있는 회사. 최근에 최저가가 16,500원까지 떨어졌고, 얘들이 상장 발행가가 그때 이제 입찰 상장이 1,700원, 17,000원. 그때 가격으로 돌아왔네. 17,000원. 최고가는 39,000원 상장을 하고 39,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17,000원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맞지? 자, 그런 상태. 요게 뭐 뉴스를 한번 보면은 이 회사가 여기 ESL이라고 있지. ESL. 원익 PMP 전기차 충전 사업하고 뭐 MOU를 얘들의 지금 무기는 ESL 신규 무기는 뭐 홈페이지 잠깐 보면은 글로벌 롬병원 ESL이 뭐냐면은 요거 전자 선반 라벨 요거 있잖아요. 요거 글자 적혀 있는 뭐 그 뭐랄까 해야 돼 이거 태그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고 이름표 붙어 있는 거 그거를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어 가지고 여기 모든 거를 표시하게끔 하는 가격도 금액도 색깔별로 바코드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안 그러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사람 손으로 아니면 뭐 그걸 다 끼워내야 돼. 수작업으로 프린터로 출력해 가지고 그런 게 얘들 선반마다 이런 걸 태그를 붙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자 표시 장치를 디지털로 하는 세계 3등의 마켓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7가지 제품들 뭐 여러 가지 빠르고 로드 밸런싱 자동 태그 막 이런 것들 다중 페이지 예약된 중앙 집중식 고속 무선 통신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다른 업체들과는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요게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요거 말고 얘들은 또 튜너 그 텔레비의 수신 장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어딨노 이거 그 한 방에 수신기 송신기 전원 장치 이거를 3in1 카드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한 방에 얘들은 다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서 다른 업체보다 이제 더 나은 가격 경쟁력을 잡은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삼성전자의 1차 밴드로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이제 베트남 공장 무슨 뭐 어디 공장 다 지분을 거의 다 100%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찌 보면 ESL은 신사업인 거예요. 신사업. 제일 처음에는 매출도 없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편의점마다 다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마트 막 이런데 뭐 테스코 이런데 들어가려고 또 물류창고 커다란데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그거 하나당 뭐 만 얼마, 하나당 뭐 몇천 원, 하나당 뭐 그렇다 하더라도 품목이 많으니까 다 많이 들어가니 이게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런 것들처럼 얘들은 이제 어찌 보면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ESL을 밀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택한 ESL 뭐 왜 얘가 택했나 싶었더만 일론 머스크 글로벌 2년 내 글로벌 1등이 목표다라고 전자 가격 표시 장치. 그러니까 이게 적고 프린터로 출력하던 시기가 사람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이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이게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거지. 디지털로 눈에 바로 이게 디지털 표시 장치야. 이게 종이처럼 보이는데 이북 그런 디스플레이처럼 해가지고 이걸 벽에 딱 붙여놓으면은 자체 배터리 있겠지. 무선으로 연동되면서 가격이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거지. 멋지지? 요런 것들이 있어서 얘들이 상장하자마자 어딨노 차트 상장하자마자 최고가를 찍다가 그때부터 박살이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하향 원래 이제 지가격대로 상장가에 1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돌아왔다. 요 상태. 그러면 지금은 21년 1월에 상장을 했으면 지금 2년 10월이니까 1년 한 9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다, 맞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최근에 사고 있다. 한 며칠 한 일주일 사이에 사고 있다, 맞지? 빨간 거 25일, 26일, 27일, 28일 외국인 지분이 11%에서 11% 됐는데 중간에 또 팔았다가 괜찮아. 얘들은 괜찮은 가격 오면 팔았다가 샀다 하네. 17,000원 정도 되니까 산다, 맞지? 18,000원 되니까 샀고 17,600원 팔았고 17,800원 팔았고 17,700원 샀고 지 맘대로네.
17,800원 팔았고 18,800원 팔았고 17,300원 팔았고 지 맘대로 하여튼 11%의 지분율 가지고 있다. 유수 공시 받고 차트 받고 자 종목 분석 얘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거래량 전기대 필요 없고 자 솔루엠이 파란색 그리고 코스피가 빨간색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코스피 솔루엠이 이렇다면 코스피가 이렇거든. 코스피가 들쭉날쭉 할 때도 솔루엠은 조금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비슷하게 떨어진다 맞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진성호 왜 14인 진성호 연봉이 10억 자 요거 재무제표를 보면은 최근 20년 21년은 조금 매출은 우상향 27년부터 쭉 우상향 삼성전자의 3in1 카드를 납품하면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하면서 매출을 계속 상승시키다가 ESL 매출도 상승시키고 그렇게 상승시키다가 매출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발생돼? 적자가 나는 게 있었는데 적자가 난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19년부터는 플러스 21년에 상장을 하고 21년에 주식수가 불어날 길에 21년에 주식수가 3,600만 주에서 5천만 주로 주식을 상장을 해서 주식수가 불어났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갑자기 1,700억이 된 게 얘들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 물건 주고 돈 받는 거 매출 채권이 위험한 게 물건 주고 돈을 늦게 받든지 물건 주고 돈을 뭐 10개 중에 한 3, 4개를 못 받든지 이러면 위험하지만 물건 주고 돈을 뭐 한 20일 안에 받든지 기간 안에 받든지 원래 30일 만기면 뭐 한 20일 안에 받고 10일 안에 받으면은 그 자체가 문제 없는 거잖아. 그리고 또 뛸 확률이 1000개 중에 한 2, 3개 못 받는다 이러면은 거의 매출 채권이 거로 현금이라고 보면 되잖아. 맞지? 얘들은 1차 밴드가 삼성전자의 매출의 71% 가까이를 삼성전자로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 얘들이 못 받을 확률이 0.3%고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한 기간 안에 받는 매출 채권 기간 안에 받는 게 거의 96% 정도.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라 보면 돼. 이거는 그냥 이거 마이너스 영어 활동으로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나는 그래 해석했고 재고자산이 얘들이 재고자산이 지금 40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재고자산도 얘들의 사업 설명을 보다 보면 우리는 그거 한번 볼까 사업 설명을 보면은 얘들은 매출 채권 이꼬르 판매 전략 보이제 거래선의 선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 선주문 삼성전자가 주문해야 우리는 제품을 생산한다. 재고가 불어났다 뭐다 삼성전자가 주문했다. 맞지? 대금 회수 조건은 거래선의 개별 계약 조건, 삼성전자의 개별 거래 조건 다 삼성전자에 납품된다. 그러니까 얘들이 재고가 48%라는 건 48% 4천 몇백억이 재고인데 그게 다 매출을 보면 되지. 매출을 보면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자 발생 부채가 증가되든 말든 이렇게 돈은 잘 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순이익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 부채 비율 올라갔다 하더라도 문제될 거 없다. 왜 돈이 바로바로 이제 빌리는 거 그런 거 이제 카드깡 한 소비가 200만 원인데 근데 300만 원을 벌어 200만 원 소비가 되면은 300만 원 벌면 100만 원 그래도 돌 수 있는 거잖아. 그래 비슷한 카드 메꿔야 될 돈이 200만 원 버는 돈이 300만 원 그러면 계속 카드를 빌리더라도 맞지 대출이 조금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 300만 원에서 유지만 되고 있으면 300만 원을 넘지 않는 데까지는 빵거가 나지 않잖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빵거 나겠지. 삼성전자가 돈을 안 주면은 빵거 나겠지. 흑자도산이 될 수도 있는. 근데 이게 뭐 되겠나? 딴 데서 또 빌려도 되겠지, 맞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했고, 자, 또 뭐 있노? 기업 개요를 눌러보면 15년에 상장을 하고 15년에 설립을 하고 21년에 상장. 이게 더 오래된 것 같은데 15년에 상장을 했네.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전원 공급 장치 3in1 카드 출력, 송신, 전원 공급 장치 그게 세 가지가 한 방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ICT 분야에서는 ESL 같은 전자 가격 표시 장치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연구비를 2.6% 300억 정도를 쏟아붓고 있고 평균 건설 연수는 4.1년, 평균 급여는 6천만 원 정도 된다. 22년에 6천만 원, 4,800
6천만 원인가 내가 잘못 봤나? 한 6천만 원 된다고 돼 있네. 자 보면은 관계사에 솔루엠 멘탈케어 헬스케어 빼고 아메리카, 유럽,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인디아, 인도지 요런 회사들은 지분을 다 100% 99.9% 가지고 있고 솔루엠 멘탈케어 그리고 최근에 전자 통신장치도 하나 설립해 놨거든. 그것도 지분이 조금 100%가 아닌 지분을 이렇게 만든 회사들, 판매법인, 연구법인, 생산법인 쭉 자. 그러니까 자산이 판매법인 유럽 같은 경우는 3,100억의 자산, 그리고 생산법인의 인디아는 290억, 그리고 한국 거는 1,700억, 그리고 USA는 1,20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생산법인 이래 돼 있다. 그리고 다시 재무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봐봐. 영업이익률 2%, 순이익률 1%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1% 정도 되는 건 나는 그들도 안 보는데 얘들의 이제 물건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 ESL이라는 너무나 좋은 거. 왜 세계 3등이고 2년 안에 1등으로 따라잡는다 하잖아. 그리고 경쟁업체는 가지지 못하는 경쟁업체는 이거 우리 이렇게 했을 테니까 만들어도 이러는데 얘들은 솔루엠은 지가 직접 만들거든.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원가 절감 차원에서 더 경쟁이 강한 거지. 자기들이 직접 만드니까 디자인들 이렇게 또 뭐고 고객이 원하는 걸 바로바로 또 수정할 수도 있고 커스텀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색깔도 넣지. 디자인 어워드닷컴에 뭐 나가가지고 이렇게 또 상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박리담에 많이 팔고 마진이 적더라도 많이 팔고 많이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뭐렇게 되는 신생 업체들이 치고 들어올 만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지. 기존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기존에 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새 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특히 삼성 같은 데서는 다 얘들 거 써주니까 이렇다. 재무 상태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요게 조금 흠이지만 뭐 돈을 못 받는 회사다 이거 삼성이 부채 비율이 220%지만 이 중에 부채 비율도 중요하지만 외상값도 부채거든. 외상값이 한 1,000억이야. 1,000억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 중에 외상값은 이자를 안 주는 부채잖아. 부채 중에 순부채율을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이자 내는 것만 따로 계산해서 하면 60몇 프로밖에 안 나와. 이자 주는 것만 계산하면 60몇 프로. 이자 주는 거 말고 그냥 부채로 재무 항목 중에서 부채로 다 들어가는 거 넣으면은 220%지만 외상값도 부채에 들어가니까 미리 받은 돈도 부채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거는 이자를 안 내는 부채는 괜찮다 아이가 맞지? 이자를 안 내니까 그냥 공돈 생긴 거지. 외상값 공돈 아이가. 돈도 안 내고 밥 먹으면 내 배부르고 돈 안 나가고 공돈 아이가 언젠간 갚아야 되겠지만 이자를 안 내는 부채를 생각하면 부채 비율을 따지면 그런 식으로 순부채를 따지면 60몇 프로다. 그러니까 지금 220%는 괜찮다는 소리지. 자, 현금 흐름표를 보더라도 이거 어딨노? 단기 순위 요거 말고 투자 지표에서 보면은 수익성 1% 영업이익률, 투자 수익률 필요 없고 성장은 매출은 7% 증가, 전년 대비 17% 증가, 전년 대비 28% 증가. 매출 영업이익률 말고 자, 매출 증가율,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29% 증가했고, 전년 대비 증가했고, 감소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프는 감소처럼 보이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 이거는 뭐고, 안정성, 부채 비율, 봐라. 부채 비율 164% 중에 유동부채, 1년에 갚을 게 149%. 요래 돼 있고, 이거 순부채가 2천억, 이자 발생 부채가 2,600억. 이자 발생 부채가 2,600억? 21년도 거래. 자, 분기 다시. 이자 발생 부채 3,600억 중에 순부채가 2,900억. 자, 요래 돼 있고. 자, 여기 보면 부채 비율 223% 중에 유동 부채 1년에 갚을 게 196%, 비유동 부채 비율, 장기성 부채가 27%. 외상값이 1,000억이었는데 순부채 외상값이 요거 합쳐야 되니까 아닌데 이 외상값이 1,000억이었는데 하여튼 요거는 재무제표 볼 때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미리 봤으니까 다시. 자,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데 낮지만 뭐다 사이클이 50일 100일인데 요 매출 채권
분기로 봤으니까 22년 6월 하반기 기준 캐시가 74일 만에 돌아오고 외상값이 48일 만에 재고 자산은 한 90일 만에 매출 채권은 한 40일 안에 돌아온다. 이러면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발생되면 40일 안에 현금으로 돌아온다는 거지. 한 달만. 그래서 원가를 띄면은 한 11% 남는다. 원가를 띄면은 98%, 88%가 원가다. 90%가 원가다. 93%가 원가다. 85%가 원가다. 영업이익률은 원가에서 그 매출 총이익률에서 판관비를 떼더니만 4% 남네. 4.5% 남네, 4% 남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마진이 조금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뭐 가비아나 이런 공장이 없는 기업들 KINX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이게 제조 회사다 보니까 제조 원가도 들어가고 판가 그 뭐 영업망도 올려야 되고 막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금액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좋은 게 뭐 원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그 자체가 원가가 적게 들어가든지 판관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지. 얘들은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싶어도 원가에서 한번 82%, 85%, 88% 이런 식으로 원가가 들어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맞지? 그렇지만 다른 업체들이 쉽게 못 다가서고 쉽게 그 못하면은 이게 다 자기 거니까 자기 마진이니까 더 좋은 거다. 좋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고 컨센서스 필요 없고 섹터 분석 필요 없고 지분 현황 보자. 지분 현황 전성호 최대 주주 700만 주. 자, 전성도 요렇게 없나? 이성환 장내 매수 국민연금이 2만 원에 샀다. 국민연금 5% 국민연금 들어오면 안전한 회사잖아 맞지? 국민연금이 2만 원에 샀다. 지금 얼마? 17,000원. 17,200원. 국민연금보다 싸게 사는 게야 지금 상황이. 자, 또 10% 이상 주주 국민연금 하여튼 2만에 샀고 장내 매수 유재설 얘들은 뭐고 5% 이상 또 5% 이상 국민연금 기타 주주 솔루엠 우리사주 하여튼 요게 다네. 요거 국민연금이 샀다라는 것밖에 안 나오고. 자, 그러면은 요거 뉴스를 한번 봤는데 그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어딨노? 종이 가격표 요런 것들. 종이 가격표 바코드 없앤 ESL 삼성과 LG 뛰어들었다. 삼성이 얘들 솔루엠 M 삼성에서 하는 이제 전자종이라고 보면 돼. 전자종이. 요런 전자종이 프레시안 3,580원, 2,980원, 2,980원, 3,500원 요런 거 세일한다. 뭐 이런 요걸 종이로 다 끼워야 되는데 이제 종이로 아니고 디지털 표시 장치로 다 됐다는 거지. 편의점에 이게 품목이 몇 개겠노? 큰 마트에 품목이 몇 개겠노? 리테일 업체에 품목이 몇 개겠노? 그러니까 리테일 업체 뭐 하나당 뭐 한 10,000개에서 막 20,000개 그런 점포가 막 또 한 몇천 개 있잖아. 그런 또 체인망들 그런 거 처음에 입점할 때 이런 거 다 깔까 이가 맞지? 그런 것들이 돈이다. 이 봐봐라 이런 거 전자 표시 장치 이런 거 요런 데 들어가다가 스마트 공장에도 들어가겠지. 공장에도 들어가고 오만 데 다 들어가. 이렇게 딱 세버리면 이게 숫자가 바뀌는 거지. 일일이 종이 안 꼽아도 되고 가만히 앉아서 확인도 할 수 있고 멋지다 하는 게 SK가 이거 하여튼 이런 식의 무궁무진한 활용성, 범용성. 자, 그러면 마무리 지로 가보면 자 이런 회사가 매출이 어떻게 됐냐? 매출이 우상향.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률 우상향이라기 보기엔 영업이익률은 당기 순이익도 매출 일단 쭉 올라가고 지금의 영업이익률은 4%대, 순이익률은 한 2%대, 부채 비율은 220%가 나왔었고 유보율은 1000%, 그리고 EPS는 우상향하기 한다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성장은 한 3% 하고 있다. 4년 평균 값에 대비해서 한 3%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지. 이거 21년에 너무 안 나와서 21년에 EPS가 너무 안 나와서 그때 다 까먹었던 거고. 자, 그리고 배당은 없다. 얘들 배당 줄 여력이 없다. 배당이 없다. 요런 상태에서 1부터 10까지 항목을 정했고 모르겠으면 5점 좋은 점수는 10점에 가까운 점수 가지고 싶은가 항목을 넣었고 돈 잘 벌 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그리고 ROE 3%당 1점 했고 영업이익률은 4%당 1점. 그래서 총점을 나눠서 나누기 8을 해서 고객과 상관없이 위험한가 PG, PSR, GPA 자식에게 무엇을 돈을 버나 이런 항목을 했는데 이건 나만의 기준이니까 가지고 싶은 거에 9점을 준 이유가 ESL이란 것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은 거야. 아까 말했다면 무궁무진하잖아. 저런 거 활용하는 거. 그리고 저게 또 소모품 아이가 몇 년 뒤에 또 바꿔야 되잖아. 맞지? 맞잖아. 저거 또 아니면 건전지만 바꾸든지 하기사 건전지만 바꾸면 되겠네. 그래 그런 것들. 그래 또 부서지면 또 바꿔야 되고 또 그 또 가정집에 저걸 가정집에 쓸 수 있겠나. 하여튼 저런 것들. 그리고 지금 세계 3등 점유율인데 경쟁 회사들보다 디자인도 좋아, 색깔도 넣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품목도 많아, 지가 직접 만들어, 저들이 직접 만들어. 그러다 보니 경쟁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이 회사는 주문이 들어와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원가 관리, 재고 관리가 너무 쉽다. 재고율이 지금 얘들의 재고율이 있노? 재고 자산이 48%인데 전년도도 46%인데 뭐다? 주문이 들어와야지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주문도 안 들어왔는데 물건을 만드는 수가 없잖아. 삼성이 안 사면 어렵겠는데, 맞지? 그러니까 재고 자산 이꼬로 매출을 보면 되고 매출 채권 이꼬로 얘들은 돈 다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의미 없는 거지. 당장 그게 돈이 막혀 있는 거지 돈이 못 받아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밀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재고가 물건이 주문 확 들어와서 재고 확 사납으면 돈 굴러가는 게 막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돈을 못 굴려서 그런 게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막 이런 거다. 그러고 삼성 매출이 전체 매출의 71%가 되기 때문에 전체 8,100억 중에 5,759억이 삼성 매출 그게 71%. 그리고 얘들은 환율 그 베트남 공장 무슨 미국 유럽 전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팔기 때문에 이 환율이 얘들 신기하게 얘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110억을 까먹고 환율이 하락하면 110억을 요거하고 비슷했던 게 무슨 그 옷가게 회사였던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환율이 얘들이 떨어지면 수혜를 그 자리에서 있는데 지금 얘들은 환율이 떨어질 기미는 안 보잖아.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별도 비용으로 금융 비용으로 계속 한 110억씩 까먹을 수도 있다. 그런 건 감안할 수 있지만 그렇게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땡큐라고 더 산되겠지. 자, 그리고 또 환율이 올라가면 얘들은 또 수익이 더 올라가는 거지. 환율이 내려가면 돈 잘 벌 거 같은 거에 9점 준 게 이제 ESL 매출, 특히 이거 봐봐. ESL 매출이 전기에 2,039억인데 요번에 1,599억, 1,599 나누기 2,033억 얼마야? 잘못 눌렀다. 1,599억이 나누기 2039. 이거 맞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나? 갑자기 나누기가 안 되나? 요번에 1,599억인데 전기에는 2,039억 78% 상승했단 말이가. 78%. 아닌데 이거 2039 나누기 1599 27%. 27%. 이거 어떻게 그래 계산하지 마. 그냥 더하기로. 봐봐. 작년 한 해에 2천억을 벌었는데 요번에 이제 6개월 만에 1,600억을 버는 곱하기 1을 하면 맞지? 3,200억 되잖아, 맞지? 이렇게 상승했다. 엄청나게 상승했다. 어렵네. 산수가. 그러니까 ESL 매출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ESL 매출이 전체 매출의 얘들 같은 경우는 공정 가동률이 ESL 같은 경우 52% 공정 가동률인데 전자부품이 6,400억이고 ICT ESL 매출이 지금 1,600억 정도이지만 20%지만 이 비중이 계속 늘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ESL이 5.7%로 전자부품보다 더 높거든. 그러니까 돈 잘 벌 것 같은다. 그리고 또 재고 자산도 ESL 재고들이 확 올라갔지. 그냥 전자재 부품은 그 전년도와 지금과 별 차이 없어. 또 거의 비슷해. ESL 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ESL 매출이 확 주문이 확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ESL 매출이 이 재고 자산이 한번 보자. 재고 자산 있나? ESL 매출 6천만 원 맞네. 평균 연봉 ESL 이거 봐봐. 재고 4,500억인데
전자부품은 작년 7기, 6기 300억, 420억, 430억 별차였고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거 79, 158억, 169 별차였고 원재료 1670억. 요거 합치면 2400억. 2400억 빼면 2000억. 2000억의 주문이 들어왔다 보면 된 거지. ESL은. 맞지? 2000억의 주문이 들어왔다. 맞잖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ESL 매출이 지금 어딨노? ICT가 ESL인 1600억인데 2000억 더 더하면은 3600억. 거의 6400억에 3600억이면 얼마야? 몇 프로야? 50%를 차지하니까 40%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사는 거 맞나? 그렇게 사는 거 알겠다. 맞지? 지금보다 매출이 50%가 상승하는 게 2배가 상승하는 지금 매출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의 1600억보다 재고가 2000억이 넘어가니까 그 매출이 더 증가한다. 100%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돈 잘 벌 거 있다. 다 잘 벌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지금에는 9점을 준 게 이 미래에 얘들이 부채율 때문에 돈을 좀 융통 안 해줘가지고 막 부채율 때문에 회사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 빠지겠나 맞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금인가에 계속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자 재고가 이마에 쌓이는데 계속, 그래서 퍼가 21이지만 자 싸냐에 대해서는 5점. 지금 가격은 비싸지. 21배니까 지금 39,000원 갈 때도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비싼 건 맞는데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비싸다라고만 할 수 있을까? 뭐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길게 본다라면 싸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경영자는 6점. 그러니까 싸냐에 다시 합치보면 퍼가 21배고 ROE는 13%야. PEG가 성장성이 EPS 성장성이 7.1이야. 7.1.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 있고 매출 채권이 채권으로 이렇게 회수가 되면서 고래 계산하면 매출 채권이 얘들이 2천억인가 하여튼 2, 3천억 2천억 더 상승되고 뭐 재고가 또 상승되고 이러면 계산 대충 해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퍼는 10 요게 매출이 2배 나오고 순이익이 2배 나와야 퍼가 10이 될까 이거 맞지?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거든. 그 재고와 매출 채권을 합한다 하더라도 재고 2천억 매출 채권 한 1000억 3000억이 더 더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은 안 나올 거거든. 3천억에 4%는 120억 맞지? 190억에 120억 2배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10% 초반 10 초반대라는 거지. 초반대인데 그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겠냐고. 더 증가하겠지.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어찌 보면 적당할 수 있고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경영자에서는 얘를 모르니까 6점. 5점보다는 그냥 6점. 이런 회사를 이렇게 쭉 평균 건설 연순위 4.1년 연봉 4,800만 원이 아니고 6천만 원. 연봉 6천만 원. 6천만 원. 연봉 6천만 원. 그리고 그 대표는 진성호 대표는 10억 연봉. 걱정 안 하겠냐? 8점. 재무로서는 부채 요게 조금 걸릴 수 있으나 순부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선이 삼성전자가 71%이기 때문에 삼성이 돈 안 주겠나 맞지? 그래서 또 그러고 얘들은 주문이 들어와야 제품을 만드니까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지. 자, 그리고 또 환율에 대해서 환율이 5% 하락하면 얘들은 110억 이득 보는 회사. ROE는 13%에서 4점을 줬고 영업이익률은 4.3%라서 1점을 줬고 그래서 51점, 평균 점수는 6.4점을 받았네. 고가 상관없이 위험한가에서는 8점.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는 이런 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의미 없는 거고, PEG는 생각보다 높고 이건 낮아야 돼. 1보다 낮아야 돼. 근데 높고 왜? 얘들의 ESL 매출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폭발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낮고, PSR은 0.52, 매출 대비 시총 대비 매출은 0.52, 한 3이나 그 정도 나와야 평균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0.5니까 그 PSR 수치로는 굉장히 낮고 싸고, GPA는 원가 띄었을 때 20%의 수익이 올라온다고. 자산 총자산 대비 매출 총이익률 여기 20%. 그리고 자식에게는 한 2점. 무엇으로 돈을 버나? 파워 모듈 1900억, 3in1 보드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것, 전원 영상 송수신 장치 합친 거를 한 보드에 3개가 다 들어갔다 해가지고 요게 4,100억.
1년치 5,800억인데 지금 반년에 4,100억이 엄청 상승했지. ESR 1,500억, 기타 제품 127억, 원자재 279억 해서 8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 요 회사는 맞지? 그리고 배당은 이 회사 없고, 자, 그리고 또 뭐 있노? 가동률은 지금 40%, 45%, 52% 정도 나온다. 별도 회사도 있고 연결 회사도 있는데 뭐 별도나 연결이나 얘들이 지분 가지고 있는 건 공장 거의 다 99%, 100% 지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설립한 뭐 헬스케어, 뭐 멘탈케어, 뭐 또 멘탈케어란다. 헬스, 멘탈, 그리고 통신 요런 쪽은 60몇 프로 지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니까 뭐 걱정이야. 이거 덩어리가 작은 거니까 빼고 솔루엠 요거 신기하다 맞지? 요거는 지금도 괜찮고 미래도 괜찮고 괜찮다. 끝!